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불행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경유착에 연루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경제계가 대우 각성해야 할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래된 나쁜 관행인 정경유착을 뿌리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나쁜 관행에 젖어 있으면서 처벌하려고 하면 항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 위축 등의 이유를 들어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해왔습니다.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국정 공백 상황입니다. 아무리 경영 공백이 크다 한들 국정 공백만 하겠습니까? 대통령까지 탄핵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고 하는 이 마당에 재계도 오래된 나쁜 정경유착의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정경련 해체나 개혁 방안 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 대기업별로, 각 재벌별로 어떤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3, 4개월 지나도록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처벌까지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강한 자본주의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모든 기업인을 다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이권 개입 혹은 대가성이 입증되는 기업과 기업인에 한해서 처벌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고 특검에 기대합니다. 이 기회에 대한민국 건강한 자유시장 경제로 바꾸는데 모두 함께 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초부터 이 외교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사드 문제까지 포함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논란이 건강한 논란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외교의 일관성과 국익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교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국익을 위해서 외교적 교섭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토론의 주제입니다. 먼저 트럼프를 생각해 봅니다. 트럼프는 외교의 일관성보다 국익을 착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FTA까지 재합사하겠다.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들은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야권 정치 지도자는 비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야권 지도층, 야권의 정치 지도자가 외교적 일관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할 거면 한미 간의 협정을 바꾸려고 하면 트럼프도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관성 있는 보도 아니겠습니까? 왜 트럼프에 대한 비판과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다릅니까? 친미 사대주의입니까? 저는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주장조차도 일관되게 전 세계 지도자에게 같이 적용하는 그런 품격 있는 논설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영원 불변하지 않습니다. 외교 또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와 한국 전쟁을 치렀던 중국과도 수교하고 지금은 우리의 최대 교육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용이고 진리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체제를 넘어서 누구하고 손잡고 무역 거래를 하고 평화 친서를 도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외교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가를 중심으로 다음 대통령들이 외교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가를 중심으로 토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야권 정치 지도자들에게 비판을 위한 비판의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아주십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어디 TV 프로그램 보니까요, 긴 말을 몇 자로 줄이는 게 유행이에요. 소가 웃는다를 세 글자로 줄여라 그랬더니 그게 우하하더라고요. 우하하. 저는 우씨로서 이 표현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우하하. 소가 웃는다. 네. 반기문 총장께서 정치 교체를 이야기하셔서 저는 우하하 이렇게 웃습니다. 박근혜 사람들을 이명박 사람들로 바꾸는 것이 정치 교체란 말입니까? 우하하. 그것은 정치 교대지 정치 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박근혜의 사람을 이명박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기문 총장께서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들어오시기 전에 이명박 사람들과 함께 할 거면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다니실 적에 옛날 정치인들처럼 제발 사람들 좀 몰고 다니지 마십시오. 정말 그게 바로 그 정치입니다. 왜 이렇게 주변에 벌떼같이 사람들을 쭉 몰고 다니십니까? 그게 행복하십니까? 그게 다 부정치입니다. 정치를 교체한다는 게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실망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말 5월 초를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4월 중하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선거는 100일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5월 초에 치른다고 하면 D-100일. 5월 11일권으로 넘어가면 D-110일쯤 되겠습니다. 선거를 D-100일 정도로 남겨놓으면 굉장히 긴장됩니다. 각 정당은 후보들을 이미 뽑아놓고 공약을 다다놓고 있고 전국 투어를 하고 있을 그런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선거 방송에 준해서 방송 프로그램들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패널과 출연자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반기문 후보를 돕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어저씨 프로그램 이름에 자기 이름을 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준의 꿀가당. 박성준 씨는 분명히 반기문 캠프, 마포 캠프에 계신 분 아닙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패널들을 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새누리당 전직 의원은 있는데 민주당 전직 의원은 없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권 성향의 패널과 국민의당 성향의 패널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패널이 없는 패널진도 많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가 100일쯤 남았다고 전제하고 지금부터 각종 방송에서 특정 후보를 돕는 사람, 특정 정당에 편중된 패널 배치를 문제 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에 준해서 각 방송의 패널과 진행자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선거 공정성 문제로 해당 방송국과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과도한 의전을 연일 벌이고 있어서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방부가 지난 주말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반기문 전 총장에게 이례적으로 주말 방문 제한 규정을 깨고 방문을 허가했습니다. 외교부는 3부 요인에 준하는 수준의 귀국 의전을 기획하고 인천공항을 압박하다가 이게 드러나자 슬그머니 물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예외 적용까지 두면서 공식 경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 뉴욕 총영사는 유일호 부총리가 발표하는 한국경제 설명회 여기에는 불참하면서 반기문 환송식에 얼굴을 내밀어서 벌써부터 줄 서고 있다는 핀잔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렇게 반기문 총장에 대한 줄서기 내지는 과공 이런 일을 할 때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상황은 대단히 엄중합니다. 특히 외교적 사안이 하루하루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로도 모자라서 부적절한 부산 소녀상 발언으로 국민들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산 소녀상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외교는 말 대 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빈협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이 위치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자 윤병세 장관이 여기에 호응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지난 위안부 협정에 소녀상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 공식적인 입장을 말로 뒤집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잘못된 주장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외교부 장관의 태도, 정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이 반기문 총장과의 부적절한 거래, 부적절한 의전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 우려를 다시 한번 표합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게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이 법안이 난행위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물론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18세 선거 연령 인하와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당 합의를 요청할 생각입니다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과연 지난 촛불 전국을 지나오면서 국민들로부터 무엇을 느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최순실, 박근혜 일당의 국정문란 행위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진정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 애국심으로 거리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18세 청년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더 이상 시대적 요구, 또 세계적 추세, 이 모든 것을 뒤로한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태도를 즉각 버리기 바랍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먼저 송기원 부대표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강원 원주의 송기원 의원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이 불과 4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산 부족으로 동계올림픽 시설물과 기반 시설, 또 금주성을 위한 계획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와 지난주 확대 강등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2018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8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최순실 씨가 소유한 평창은 용평면에 대통령 사적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최순실 씨 측근 유상영 WK 부장과 직원 김모 씨 간의 통화 녹취를 보면 지난 2002년 최 씨가 구입한 강원도 평창은 용평면 이목정리 8필지 3,000여 평에 대통령 퇴임 후 머물 사저를 만들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건설 정비 예정인 소지방도로 SOC 사업도 아방궁 사저계획에 활용하려 했습니다. 최순실 씨 평창 땅 매입 시기는 동계올림픽 도전 시기와 겹칩니다. 2002년 7월 24일 이목정리 8필지를 합금을 사들였습니다. 이 시기는 강원도가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 개최지로 최종 확정된 5월 직후입니다. 또 최 씨는 2004년 6월 이목정리에서 직선으로 약 3km 떨어진 도사리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이 시기는 강원도가 2014년 동계올림픽 재도전을 하면서 지방비 1조 원을 들여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또 최 씨는 2005년 6월에 도사리 목장용제 이면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이때는 바로 강원도가 2014년 동계올림픽 재도전을 확정하고 알펜시아 리조트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적 한몸이라는 의혹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를 자신들 사리 사욕을 위해 철저히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2018 동계올림픽 개입은 사실상 종합의혹 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올림픽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올림픽 봄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특검에서는 동계올림픽 관련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총리에게 당부합니다. 현재 동계올림픽을 적극 추진해야 될 문화체육부 장관과 차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민만 행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초청해서 펼치는 국제적인 축제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망신을 강원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지만 정부는 동계올림픽 금조성과 완벽하고 안전한 경기장 시설 등을 위해서 적극 지원에 나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총리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당정 화합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밥 정치에 불과하다라고 규정합니다. 개혁입법에 동참하라는 우리 당의 외침에 대답 없는 메아리로만 일관하더니 협상 테이블이 아닌 총리 공간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1과제인 개혁은 내팽개치고 밥 정치에만 몰두하는 여당의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있어야 할 곳은 총리 공간이 아닌 먼저 국회입니다. 국민은 1월 국회를 개혁국회로 명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분 1초가 아깝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개혁국회를 위해서라면 20일 본회의까지 24시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4당 수석회동을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22개 개혁 입법 과제 중 하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처리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법사위를 통해 1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개혁 입법 과제들이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1월 국회의 끝자락에 개혁이 아닌 빈손 국회로 남는다면 국민은 그 책임을 국회에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일 수석회동에서 나머지 21개 개혁 입법에 대한 의견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확실하게 그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검의 전상망을 향한 해킹 공격이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과 박근혜 최순실을 둘러싼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로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과 SK 및 CJ 사면거래, 그리고 롯데 면세점 특허 로비 의혹 등 정경유착이라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적폐를 특검이 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수상한 정황입니다. 이번 해킹 시도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누구를 위한 해킹인 것입니까? 특검이 칼날 앞에 과연 누가 그렇게도 벌벌 떨고 있는 것인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의 배우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특검팀의 자료가 유출되었다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을 것이라는 점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특검팀이 좀 더 보안에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우리 당은 특검 수사를 가로막는 그 어떠한 방해 공작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